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 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전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메뉴들을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모든 도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패널도 마찬가지 속성창만 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위쪽에 있는 옵션 바라든지 모든 도구를 보일 수 있도록 패널들도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 건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에요. CC 버전 사용자분들께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져 있으면 당황스럽겠죠? 리셋 에센셜 클래식,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세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좀 좁은 관계로 이렇게 속성창 열려있는 거 이 친구는 닫아놓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요. 최신 버전에서 사용하는 속성창과 예전에 사용했던 이 패널들 모두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일단 속성 패널은 넣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선택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일 텐데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문제수에서 보이는 출력 형태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에서 이렇게 밀리미터 정확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포인트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지 이렇게 선들을 쭉쭉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이 거슬린다면 반대되는 색깔로 지정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색상 변경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체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기실 때에 이 중심은 여기입니다. 끝자락은 저기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철석철석 붙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길다란 막대 형태로 쫓아다니는데 이게 좀 번잡스럽더라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화면의 밝기 조정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난 밝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밝은 테마로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하면 지장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겠습니다. 뒤에 문제번호 1이라고 줄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100에 80이라고 했으니까 윕스 100, 하이트 80으로 제작하도록 하죠. 오케이.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면 크기를 우리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눈금자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 클릭하시고요.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면 눈금자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색상들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이미 색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따로 필요한 아이들을 그룹으로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그룹으로 모으겠습니까? 이름은 뭐로 줄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름은 딱히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OK해서 그룹만 생성했고요. 거기에 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면 색깔 CMYK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M80에 Y100이라고 했으니까 언급이 안 돼 있는 건 나머지 다 0이에요. OK 하면 색상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로 가서 색상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색상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1하고 누르면 아래쪽에 물감통이 보입니다.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CMYK가 다 안 보이고 그냥 K만 보이는 버전도 있어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라고 바꿔주시면 값을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값을 직접 입력해요. 그라디언트가 하나만 있으면 이대로 두고 쓰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라디언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 친구 질질 끌고 우리의 그룹에다가 갖다 얹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요 새로 만든 그룹으로 또 안 들어가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라디언트들 사이에 낀가 넣으시면 돼요. 요 뒤쪽에다가 넣어도 괜찮겠죠?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배경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어느 정도의 배치를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혀 나와요.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또 80이 좀 안 되니까 이 정도 가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색상 일단 눈에 보이도록 기본 색상 걸어놓고 시작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하면 모서리의 둥글기는 만들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 둥글기 보면서 작업이 가능하죠.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친구 안쪽에 작은 친구 축소되어 있으니까 스케일 툴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 때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면 패스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플러스 값을 넣으시면 바깥쪽으로 커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프리뷰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값을 줘야 될지는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요 정도 줄여서 OK 하겠습니다. 색깔 안쪽에 밝은 하늘색 넣어줄 거고요. 문제에서 스트로크 C0, M0, Y0, K0 흰색 얘기하는 거죠. 굵기가 2포인트라고 했는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따가 써먹도록 할게 복사를 하나 해놓도록 할게요. Alt 눌러서 좀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쪽으로 좀 가 있으련이라고 해서 선의 색깔 흰색으로 두께값 스트로크 2라고 하면 좀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이따가 가지고 올게요. 가장 굵은 이 친구는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를 좀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서 셀렉션 잠가 놓으면 선택이 안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만 선택이 되죠. 꿀렁꿀렁거리고 있는 이 파도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셔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좀 있는데 하나의 울렁거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슝 하고 곡선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한 색깔 조금 짙은 파랑으로 정할 거고요. 그 선은 좀 두께값을 가지도록 하죠. 요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죠? 요거 하나만 만들어서 Alt 드래그해서 복사 옆에다가 컬커덕하고 붙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인터섹트라고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교차되는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복사한 거 반복할 거예요. 컨트롤 D, D
D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선에 대해서 싹 다 잡아줄 거고요. 선들만 잡아줬어요. 그 친구들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join 이어주게 되면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되죠. 요거를 예쁘게 만들어주기가 힘드니까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합체했습니다. 개체를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코너 보이시죠? 동그랗게 다듬어주는 위젯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당기면 곡선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다만 이 기능은 CC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인지라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아쉽지만 CS 버전 예전 분들은 그냥 일일이 다 그리셔야 되겠네요. 방금 만든 선들은 가느다란 선이에요. 요거를 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을 확장해서 쓸게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면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이제 내가 정말 다 그린 것처럼 패스로 인식이 되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가 여러 겹으로 있으니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D, D, D 반복해서 여러 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사이사이가 살짝살짝 어긋나 보이죠? 그러면 이 어긋난 부분들은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해서 위치를 좀 옮겨 놓도록 하죠.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이제 밝은 색의 하늘색 부분, 삐져나간 부분만큼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늘색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그만큼 잘라줄 재료가 되는 아이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V 붙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죠?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색깔 임의로 다른 색깔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 덮어진 친구만큼 요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 잘릴 수 있도록 몽땅 선택할게요. 꿀렁거리는 파도와 주황색으로 덮어진 뚜껑을 동시에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주변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게 보입니다. 흰색 선을 그 위에다가 얹어주면 되겠죠. 순서를 맨 앞쪽으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배경이 완성됐으면 더 이상은 얘네들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잠궈 놓도록 할까요?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이라고 해서 배경을 마무리 지었어요. 이제 다이버를 그리면 되겠죠? 산소통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서리의 둥글기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조절하세요. 순서가 맞지 않는 것들은 콕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순서를 맨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빼겠다라고 하면 샌드 백워드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단축키를 좀 쓰세요.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원하는 순서가 될 때 멈추면 되겠죠. 살짝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은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죠. 색깔 하얀색으로 할 거다라고 브러쉬의 크기 보이시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어느 정도 줄지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펜툴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점 여기
더 이상은 작업할 게 아니죠. 컨트롤 눌러서 해제할 거예요. 선만 있습니다. 라고 선의 색깔, 선의 두께값, 순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반 나눠서 밝기가 서로 다른 색깔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눠줄 선 쭉 드래그해서 그려줄 겁니다. 그 선과 나눠질 사각형 두 개를 같이 선택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면 되는데 CC 버전의 경우에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보입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CS 버전 옛날 버전에서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셔야 돼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시면 이렇게 따로 창이 뜨죠. 이 아이는 이렇게 꺼내놓고 서로 나눠줄까요? 디바이드 나눴습니다. 나눠주면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룹을 따로 풀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거 보이시죠? 물방울은 하나만 잘 그려서 복사해서 쓰면 되겠군요. 이 친구는 좀 밖에다가 그려서 갖다 놓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좀 옮겨 놓고요. 같은 간격으로 줄일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나 줄 건지 정하시고 프리뷰로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요만큼 태국 모양 비슷하게 잘라진 부분은 자를 선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 커버처 툴 이용해 볼까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하면 곡선이 바로 그려집니다. 자를 선과 잘라질 동그라미 쉬프트 눌러서 같이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예요. 디바이드 나눠졌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 풀어주시면 따로 선택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건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 주시면 그냥 대충 선택해도 한꺼번에 잡히니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줄여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늘려 주시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잠수부만 그리면 될 텐데 요거 그릴 때마다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요 친구들도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옮길 일이 없는 친구들은 싹 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점만 살짝 위로 올려주면 얼굴이 약간 갸름해집니다. 핸들 조절하셔서 볼도 살짝 갸름하게 같은 간격으로 축소해 보도록 할까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나 줄 건지 값을 입력하시고 프리뷰로 보세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안경도 그리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되는 건 계속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세요. 분리할 선을 그려줄 거고 분리될 친구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 겁니다. 순서 맞춰줄게요. 분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체들을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 거고요. 그룹을 풀어줄게요. 언그룹 불필요한 거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죠. 리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그리셔도 되고요. 이펙트 효과를 주셔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리본을 하나 쓱 하고 그려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양쪽 끝단이 주황색으로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요거는 밝은 아이가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황색을 알트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어 이렇게 양쪽 끝단이 주황색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워프라고 꾸겨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밴드값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휘어지는 걸 바꿀 수 있죠. 실제로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익스펜드 확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면 이렇게 휘어지죠.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뺐고요. 반대쪽 리본은 또 그릴 필요 없이 반사시키면 되겠죠. 이 두 개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요 사각형의 중심점 센터라고 잡힐 겁니다.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 반대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카피. 글자에 대해서 크기나 색상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순서가 달라진 게 없는지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는 GTQ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이름 맞죠? 파일의 포맷 기본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라고 하는 AI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서 용지 사이즈 달라졌네요. 160에 120으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는 역시 밀리미터 단위 맞죠? 160에 120으로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눈금자 꺼내도록 할게요. 단축키 쓰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이 좀 더 많아졌죠. 개체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따로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뉴 그룹. 이름은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우선 패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꽃 모양을 보시면 이 친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색깔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꽃에 필요한 색상 C30, M40, Y90. 언급이 없는 건 0입니다. 반복해서 색상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면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도 뽑아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벗어나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라인들을 뽑을 거고요. 뒤쪽에 배경으로 쓰일 친구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죠.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꽃잎의 경우에는 지금 일정하지가 않고 살짝살짝 배치가 달라요. 일단 일정하게 만들고 살짝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동그라미 중심이 되는 아이를 일단 가이드라인 뽑아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일립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뾰족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나와요. 위쪽과 아래쪽을 콩콩 찍어서 꽃잎으로 만들어 줄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고요. 로테이트 돌리겠습니다. 중심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여기 Alt 클릭하면 거기 기준으로 해서 방향 돌릴 수 있어요. 꽃잎이 전체적으로 11장인데 들쭉날쭉하니까 12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360 나누기 12이라고 계산식을 넣으셔도 돼요.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한 장은 지우도록 할게요. 12장이 다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뺐습니다. 선택하셔서 살짝 회전 돌릴 거예요. Alt 클릭. 각도는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살짝 돌리겠다라고 원하는 아이들 따로따로 선택하시고 살짝 돌려서 쓰세요. 중심점 여기라고 Alt 클릭. 각도를 얼마나 줄 건지는 바늘을 조절하셔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뒤쪽에 짙은 색의 꽃잎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 아이들 회전하겠다라고 로테이트 툴 Alt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클릭. 각도를 살짝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색깔 값 넣어 줄 거고요. 순서가 더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 뒤로 보낼 겁니다. 맨 뒤로 가는 건 아니죠. 한 단계 뒤로 갈 거다. 브링 샌드 백워드.
여러 번 작업해야 되니까 단축키를 쓰세요. 살짝 돌리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해서 간격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해바라기 씨앗 조그맣게 만들어 줬고요. 회전으로 돌릴 거예요. 중심점은 교차되는 안내선 Alt 클릭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수 360도 나누기 25개 정도로 잡아 볼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각도 비교를 해보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배치하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몽땅 다 선택해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노랑 오브젝트에서 잠갔던 거 언락으로 풀어줄 거고요. 싹 다 잡아서 오브젝트에 패턴으로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드 타일 타입을 그대로 갈 겁니다. 이름만 선플라워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패턴 정리됐고요. 옆에 있는 불가사리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어느 정도의 범위에 그릴 거다라고 가이드 뽑아줬고요. 위쪽에서도 마찬가지 선을 드래그해서 요만큼 필요하다. 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클릭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색깔값 맞춰 줄 건데요. 안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깊숙하게 파여 있죠? 스타트를 콩 찍어서 대화창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디어스 반지름 값이 15와 5 차이 값이 좀 많으면 뾰족한 별이 되는 거고요. 레디어스 반지름 값의 차이가 적으면 몽똑한 별이 돼요. 여기에서 15와 10 정도로 값을 바꿔볼게요. 오케이 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몽똑한 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CC 버전에서는 선택했을 때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다라고 했었죠. 드래그해서 몽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요 바깥쪽에도 코너 위젯이 생깁니다. 다만 요거는 CC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CS 버전에선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펙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반 별을 만들어 줄 거고 오케이.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주시면 돼요. 몽똑해지는 거 보이시죠?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펙트에서 한꺼번에 주는 것과 섬세하게 일일이 다듬어 주는 건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필요한 부분만 따로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하고 그 부분만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를 할 게 아니라 요거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일 거니까 이번엔 스케일 툴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축소시켜 줄 수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죠? 스케일 툴 이용해서 다시 한번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모서리가 몽똑해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을 보세요. 스케일 코너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실 때는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 코너에 대해서도 같이 이펙트를 줄 수 있습니다. 카피. 로테이트 회전할 거예요. Alt 중심 여기입니다. 클릭. 5개를 해야 되니까
360 나누기 5개요 라고 하면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카피 컨트롤 DD. 회전할 거예요. 로테이트 툴 중심은 여기입니다. 알트 클릭. 각도 72. 프리뷰로 보면 아까 그 각도 기억하고 있죠? 카피 컨트롤 DD. 수영복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영복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만 그려서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중심점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수영복을 그리도록 하죠. 곡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 다듬어 줘야 될 부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이나 펜툴에서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작업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분리할 선들도 같이 반만 작업했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툴 중심은 이렇게 안내선 뽑아놨던 거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키면 되겠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면서 반사되는 거 확인해 줄게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우선 몸통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면 한 덩어리가 되죠. 순서를 맨 뒤로 빼보면 이렇게 선들 보이는 거 확인될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도록 할 텐데 일단 색상부터 뽑아서 적용하도록 할까요? 그라디언트에서 레디얼로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몽땅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게요. 패턴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 채우기, 필, 컬러를 패턴으로 등록했던 거 선택하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줄일 건지 유니폼 스케일을 적용하시고요.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브젝트는 체크 풀어주시고 트랜스폼 패턴 요 패턴만 V 체크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이 친구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선은 없고 채우는 걸 패턴으로 하겠다. 패턴이 들어갔는데 너무 크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 크기 조절 가능한데 패턴만 등록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점선 부분 처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곡선을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친구를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옵셋 패스 이용하면 패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바깥쪽으로 커지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서 선의 색깔, 스트로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색깔 값도 뽑아 놓은 거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 주시고요. 필요한 색상만 남겨놓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패스를 옵셋 패스 이용해서 확장을 해봐요. 안쪽에 채우는 건 없고 선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색상 적용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는 색깔값과 두께값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점선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친구라고 이번엔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게요. 선들을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에 가면 두께값이 1포인트인 건 맞아요. 대시드를 체크해서 점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으로 12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듬성듬성하죠? 이 친구들은 그 간격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3 정도로 가볼까요? 투명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60%라고 맞춰줄게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60%. 조절점을 이렇게 코너 위젯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얘만 파랗게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 아이만 이렇게 뾰족하게 따로따로도 수정이 다 가능해요. 옆쪽에 줄무늬 보이는 건 브러쉬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브러쉬에 대해서 그 종류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선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강 이런 느낌으로 쓱 지나가는 것 같죠? 만들어 놓은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 패널로 가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중에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아이 없네요. 차콜 패더밖에.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무거나 클릭해서 일단 창을 띄워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차분히 찾으시면 되겠죠. 차콜 펜슬 여기 있군요.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색깔 값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색상값 선택하고 맞춰주세요. 만들어 놓은 친구 반사해서 쓰겠습니다.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 잡아주시면 되겠죠. Alt 클릭. 삐져나온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오리발은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겠군요. 기울여서 만들기는 힘드니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기울여지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살짝 볼록한 느낌은 이펙트를 주시는 것도 좋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확장하시면 직접 그린 것처럼 적용이 돼요.
오리발이 다 제작이 됐는데 그렇게 오리발에 무늬로 들어가 있는 불가사리는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서 주변 정리를 해달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불가사리를 몽땅 다 복사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 친구는 그룹으로 좀 묶어 놓도록 할게요. 선택이 좀 더 쉬워지죠. 이렇게 크기 조절할 때 모서리가 둥글기 조절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곤란하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서 코너도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옵션 값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크기를 줄일 때 그럼 코너도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 오리발만큼 삐져나간 것들 자르기 위해서 오리발 전체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일게요. 이 친구를 넘어가는 아이들만큼 자르는 재료로 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따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는 클리핑 마스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로 합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걸 이 위에 뚜껑처럼 덮어 주시고요. 요거하고 불가사리들을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아이들은 정리가 돼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수영복에 보면 드랍 섀도우 이펙트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펙트를 주실 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한꺼번에 쫙 져 있으니까요.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네요. 수영복을 싹 다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라고 그룹. 이 친구를 이펙트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마음에 듭니다. 파일의 형식도 AI 맞아요. 저장해서 2번 문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210에 하이트 297. 오케이.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심볼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스와치 패널에다가 따로 뽑아 놓도록 하죠.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색깔 추가할게요. 색상은 다 뽑았고요. 사이즈는 어차피 나중에 다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안쪽에 가느다랗게 줄기는 한 줄로 만들어서 스트로크 패널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프로파일이 있어요.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뾰족한 친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방향도 지정할 수 있겠죠? 서로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을 준 거 요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확장을 시켜주면 면으로 바뀌겠죠?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마치 펜으로 내가 직접 면을 그린 것처럼 보여요.
완성이 된 해초의 경우에는 심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을 열어보시면 기존에 있던 심볼도 보일 텐데 내가 만든 이 친구는 질질질 끌고 심볼 패널에다 끌어 놓으시면 됩니다. CC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에 넣어라 라고 하는 패널이 열리는데요. 귀찮으니까 이 친구는 닫아 놓도록 할게요. 심볼에 대해서 문제에서 CWOOD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줄게요. 심볼을 등록했으니까 이 친구는 필요가 없죠. 지우도록 하죠. 배경으로 쓸 친구 먼저 제작할 건데 메시 툴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 표현해 주는 거 210에 297 용지 사이즈하고 똑같이 맞춰서 제작을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클릭을 하면 사이즈를 맞춰서 바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OK 하면 이렇게 사각형 용지 사이즈와 딱 맞게 제작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지금 스냅이 걸려 있어서 척척 붙는 느낌이 들지만 그냥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왼쪽에 붙여주세요, 위쪽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정렬 부분 쿵쿵 찍어주면 바로 용지 사이즈에 딱딱 맞게 배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색깔 지정이 되어 있죠. C에 50이라고 값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전체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밝게 포인트 준 부분은 CMYK 모두 다 0이죠. 흰색으로 포인트를 줘라 라고 하면서 메쉬 툴 지정을 했습니다. 메쉬 도구 선택을 할 거고요. 이쯤이 밝았으면 좋겠다 라고 밝을 부분을 콩 찍어 주시면 메쉬가 생길 텐데 거기를 색깔 흰색으로 바꿔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얗게 빛나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다 퍼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메쉬 도구 이용해서 콩 찍어 점을 좀 추가시켜 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색깔 값은 다시 C50으로 막아주면 이렇게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C50으로 색깔 이 정도로 해서 배경으로 써먹으라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큰 친구 더 이상 움직일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바다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죠. 어디에 대한 색상인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에 펜툴로 이 모든 아이들을 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강 그려도 되는 아이들은 연필, 브러쉬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연필로 만들어지죠. 색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해저 다 만들었으면 위쪽에 구름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일립스 이용하겠습니다. 순서를 뒤로 뺄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거 매번마다 들어가기는 귀찮으니까 단축키를 쓰세요. 이렇게 블렌드 툴 이용해야 될 선 보시면 색깔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블렌드에 대해서 색깔 값을 두 개 줬어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죠. 그럼 노란색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하얀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선이 교차되는 지점 잘 파악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노란색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도 좋네요. 두께가 3포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스트로크에 대한 두께값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흰색의 선과 노란색의 선 두 개를 만들었고요. 블렌드 툴 이용해서 블렌딩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드 툴 선택하고 시작하는 선 그리고 끝나는 선 선택하면 블렌딩이 될 텐데 색깔 값으로 블렌딩이 되는군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블렌드 옵션 뜰 거예요.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얘를 단계 15단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위치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위치가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산호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색깔 값을 정하시고요. 두께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께를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열려라 네모가로 그리고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이 친구 두께 적당히 조절하세요.
여기에서도 말미잘 같은 거 만들어 주도록 하죠. 말미잘에 요 노란색의 촉수의 경우에도 물방울 브러쉬 이용할 건데요.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끼리 합쳐지는 성격이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셔도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집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그려주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최대한 연필이나 칼 이용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요만큼 자르겠다라고 쓱 지나가요. 그러면 분리가 된 아이만 따로 선택을 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줄게요. 이렇게 말미잘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얘네들이라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러면 그 두 개의 이펙트를 드랍 섀도우 주실 수 있어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그림자가 있어 보이죠? 블렌드 줬던 친구가 더 앞쪽에 있어야 되겠군요. 오브젝트 잠가놨던 거 업락 올이라고 풀어서 요거 블렌드는 제일 앞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브러쉬가 지나가고 있죠. 버블 2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일반 브러쉬 이용할게요. 여기에 있는 블럭 브러쉬 말고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만든 친구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갈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물방울 모양이 안 보이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거예요. 데코레이티브 스캐터. 어디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 값이 2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초의 모양은 저희가 심볼로 등록해 놨죠. 심볼로 뿌려주도록 할까요? 심볼 패널에 가셔서 내가 만든 해초 선택을 할 거고요. 뿌려줄 거니까 스프레이 이용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여기다가 라고 위치 찍어주면 이렇게 해초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해초가 계속 생성이 될 거고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세요. 만약에 개수가 너무 많아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수를 다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는 경우에는 스프레이 꾹 누르면 이렇게 사이저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실 수도 있어요. 누르면 커지고 Alt 눌러서 콕콕콕 찍어주시면 작아집니다. 위치를 다시 옮겨 보도록 할까요? 심볼 여기에서 쉬프터 이용하면 이렇게 살살살 밀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실 수도 있어요. 방향도 돌릴 수 있겠죠. 스피너 이용하셔서 방향 살짝 돌려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능하고요. 드래그 하면서 방향 조절하세요. 색깔이 이렇게 살짝 보랏빛을 띠거나 하얀빛을 띠고 있을 때는 심볼에서 스테이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감을 짜야 그 색깔대로 염색이 될 거니까요. 필 컬러를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우선 보랏빛을 띠도록 보라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원하는 색깔 콩 찍어주면 보랏빛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나요? 거기에서 너무 색깔 강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역시 뺄 때는 반대로 Alt 눌러가면서 빼면 원래대로 노란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저 멀리 있는 친구는 시꺼머리하게 보이는 건 투명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역시 여기 심볼드 사이에서 스크리너 이용하시면 투명하게 너무 투명해서 잘 안 보이면 역시 반대로 Alt 눌러서 다시 살려줄 수 있겠죠. 거의 다 작업이 됐네요. 삐져나간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까요? 사각형 우리 종이만한 사이즈로 정리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클릭하면 대화창 뜨죠? 210에 297이라고 커다란 사각형 만들어 줬고요. 몽땅 다 선택해서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혹시 잠겨져 있는 게 있다면 그 친구는 주변 정리가 안 되니까요. Unlock All이라고 해서 잠금을 다 풀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잠가 놓고 나머지 다이버하고 글자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게요. 한꺼번에 다 만들기 힘드시면 부분적으로 작업을 끊어가면서 하세요. 다 따로따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합체하면 되겠죠. 그리고 색깔 맞춰주겠습니다.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이빙 클럽이라고 하는 것과 I just need라고 하는 요 글자 두 가지는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할 때에 기존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바로 구겨주는 기능 이 친구가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자를 작성하고 나면 위쪽에 옵션들 중에서 엔빌롭 디스토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콩 찍었을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워프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플래그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지요. 밴드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 주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늘 나오던 문제였었는데요. 다이빙 클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엔빌롭 디스토트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이죠. 요거는 별 모양을 따로 만들어서 그 모양대로 꾸겨주는 작업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글자를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모양만큼 꾸겨주는 거, 요 재료가 될 아이를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금 글자가 꾸겨져 있죠.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글자와 요 모양 도형을 같이 선택하시고 그 모양만큼만 꾸겨주는 엔블롭 디스토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얘랑 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글자도 같이 쉬프트 눌러서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에 보시게 되면 엔빌롭 디스토트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Make with Top Object, 내가 지금 글씨 쓴 거 위에다가 도형을 얹어놨죠. 위에 얹어져 있는 오브젝트만큼만 그 글자를 꾸겨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을 제가 너무 대충 만들었군요. 조금만 정교하게 만들게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반사시킬 거니까 펜툴로 반만 그리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개체를 반 그리셨으면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여기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Alt 클릭. 그러면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카피해서 요 두 아이를 합쳐주도록 할게요. 밑에 깔려있는 글자를 위에다가 도형으로 덮어줬고요. 그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 Make with Top 오브젝트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꾸겨주세요 라고 하면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엔빌롭 디스토트를 도형을 작성해서 만드는 문제로 변환이 될 건가 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서 글자들 오타 수정 가능합니다. 줄간격에 대해서는 캐릭터 패널 열으시면 여기에서 줄간격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또 처음으로 나오는 기능도 있고 해서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에 새로 나왔다는 건 다음에도 계속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새로 출제된 오브젝트에 있는 Envelope Distort Make with Top Object라고 하는 기능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속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네요. 연습 충분히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